지난 시간에는 방탕한 삶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는 1938년 삼성상회를 설립해 유통업을 시작하며 내수시장과 만주에 진출한 일본군을 상대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1942년 회사 하나를 인수하며 제조업에도 진출하게 됐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194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1년 뒤 조선총독부에 몰수당할 거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동차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서 운영하다가 매물로 나온 조선양조를 인수한 겁니다.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각종 군수물자와 돈이 필요했던 일제는 한반도를 더 세게 쥐어짜며 온갖 수탈을 감행했는데요. 술은 세금을 뜯어내기에 최고의 명분을 가진 상품이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굳이 탄압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조선양조를 통해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청주 생산량의 대부분인 95%가 일본군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조선양조를 인수하던 시기에 일본이 결국 2차 대전에서 질 거란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뺏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삼성상회와 조선양조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대구를 떠나 고향인 경상남도 의령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구상의 결과물일까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이병철이 이끄는 삼성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시작됩니다. 폐허가 된 한반도가 극도의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했던 상황을 예상했는지 휴전을 맞이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던 1953년 8월 제1제당을 설립하면서 국내 최초로 설탕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약 1년 뒤인 1954년 9월엔 제1모직을 세우며 밀가루와 설탕, 면직물, 판백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확고히 다져놓습니다. 이는 이병철 창업주가 지역 재벌에서 전국 재벌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작용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공업화의 첫 시작이 판백산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품목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원조 대상 물자였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러한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냥 공짜는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는 195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타관 제공이 늘어나며 무상 원조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 원조를 기회로 성장했던 삼백산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이병철 선대회장 또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는지 1950년대 후반 제조업을 넘어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김해평야 농지를 싹쓸이 매입했던 기지를 발휘하며 1957년 흥업은행, 1958년 상업은행, 1959년 조흥은행까지 1년에 하나씩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시중은행 4개 중 3개를 가졌으니 사실상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더해 1958년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를 인수하고 5년 뒤인 1963년에는 일제 적산기업 중 하나였던 동방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대까지 이병철 선대회장이 새로 차리거나 인수한 기업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한두 시간은 통째로 써야 됩니다.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하거나 그의 손으로 넘어오게 된 건데요. 1963년 신세계 이마트 그룹의 출발점이 된 신세계백화점의 전신 동화백화점 인수. 절대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64년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진 울산의 한국비료. 1969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태어난 해입니다. 1970년대는 삼성 SDI, 호텔신라,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중공업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잇따라 생겨났는데요. 1938년 삼성상회 이후 생겨난 주력 계열사 중 지금까지 망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던 기업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업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삼성은
70년대까지 공격적 사업 확장을 계속하고 80년대는 고속 성장과 반도체 사업 진출, 90년대 이후 한솔, 세한, CJ, 신세계, 중앙일보 등 계열 분리를 거치고도 올해까지 20년 연속 재계서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자산 기준으로 2위인 현대차그룹의 2배에 육박하는 기업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이병철 선대 회장의 업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과는 한 줄적 비교가 어려울 만큼 월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퍼펙트 경제 특별기획, 대한민국 재벌의 빛과 그림자, 삼성그룹 창업자이자 대한민국 경제사에 영원히 남을 호암 이병철 선생의 빛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기간의 같은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어두운 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